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가상금리예요. 기준금리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유리해지지 않아요. 그럼 변동이 없어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코픽스 금리라든지 금융채 1년물이라든지 그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은행의 기준금리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건 경제 상황이라든지 자기네 조금 자금 조달이 비용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그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내가 잘해서 그게 변동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들은 두 가지,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두 가지밖에 우리가 힘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가상금리는 뭐로 돼 있지? 이런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차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용도예요. 나의 신용 점수로 나오잖아요. 지금 예전에 몇 등급 돼 있는데 지금 뭐 700점, 700점 이렇게 나오죠. 신용 등급이 올라갈수록 가상금리는 떨어질 확률이 높더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은행이 코픽스 금리라든지 금융채 1년물 막 이런 것들은 다 조달금리잖아요. 그래서 조달금리인데 이 가산금리는 실제로 신용도가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가산금리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만기가 길어진다. 5년, 10년, 20년, 30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산금리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행에서 보면 10년 후에 받을 거야, 20년 후에 받을 거야, 30년 후에 받을 거야. 이렇게 되면 위험성이 더 길게 있잖아요. 위험한 구간이. 그러니까 그 위험한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만기가 길어질수록 가산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또 하나, 시장금리. 이건 똑같아요.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책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금리가 이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 금리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자금 조달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 경제가 안 좋으면 은행도 돈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산금리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고 시중은행에 대해서 무슨 경고를 했냐면, 야, 너네들 기준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는 요 정도인데 너무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압박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낮추라는 거예요? 이걸 낮추는 거예요. 아까 가산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대금리를 더 줘라. 우대금리까지는 그래도 가산금리 낮춰. 이런 것들이죠. 또 가산금리 너무 높인 거 아니야? 기준금리에서 높아지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아는데 기준금리가 한 3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한 3.5, 4? 그 정도 이해해. 근데 기준금리 3인데 왜 너네는 5%까지 올려?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정책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여길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대금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면 낫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나는 농협에다가 거기다가 월급도 그 농협을 받고 모두 농협으로 하는데 실제로 단골이었는데 가서 빌려보면 저한테 많이 우대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것도 원래는 명분은 이렇지만 우대금리를 내가 많이 거래했다고 많이 주지는 않더라. 이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은행들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실적을 따져서 예적금을 들거나 급여를 이체하거나 카드 실적을 내주거나 그래서 있잖아요. 우대금리 받으려면 뭘 하면 돼요? 그럼 카드 하나 해주세요. 또는 이런 것도 보험 하나 팔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펀드 하나 사주세요. 은행이 그런 거 다 하니까 그랬을 때 금리를 조금 더 하락하죠. 금리를 조금 더 내려주는 그런 거래 실적을 본다든지 특판 상품이 있어요. 요번에 특판 나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사요. 이거 좀 사주세요. 뭐 이러면 또 거기 우대금리 적용해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비대면 채널 많이 하죠. 왜 비대면 채널에 많이 이렇게 금리를 주냐, 우대금리를 주냐. 이거는 고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잖아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모바일 뱅킹을 하세요. 이거는 당연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대금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 우대금리는 내가 거래한 은행이 꼭 우대금리를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우대금리에 대한 것들은 지점마다 막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점마다. 왜 그러냐면, 지점마다, 그러니까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 가면 더 많이 그런데 이 지점마다 왜 다르냐면 지점장이 주는 그런 금리가 있어요. 혜택을 주는, 아시죠? 왜 그렇게 지점장이 줄 수 있느냐. 지점마다 고가평가들을 하잖아요. 고가평가할 때 뭐가 있냐면, 야, 너네들 가지고 있는 그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많이 팔았어?
또는 대출은 많이 해줬어? 뭐는 못 해줬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다 찾는데 대출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지점에서는 대출을 좀 더 해야 돼. 그럼 대출을 좀 더 해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지점장이 다른 데는 한 3% 정도 되는데 우리는 2.5로 낮춰줄게,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이거는 어떤 사이트에도 없어요. 대부분. 이거는 대부분 상담사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대출 상담사들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대출 상담 많은 게, 은행에서는 정식 직원을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5천만 원, 보통 1억이라 그러죠, 연봉이요. 은행에서. 그렇게 1억씩 드는 연봉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 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은행이 전체가 다. 우리가 고용하진 않았지만, 야, 건당 너네가 우리 거를 대출해줬어? 물고 오면 거기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엄청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 직원들을 줄이고 인력풀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 상담사예요. 상담사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상담사들은 아무나 믿고 하시면 안 되고 확인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되면 잘못될 수 있는 게, 이 광고하는 거, 대부업체 상담사가 광고하는 것 중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 금융에 대한 시책들, 금융에 대한 혜택의 광고를 달고 나와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마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연락해보면 대부업체이거나 연락해보면 상담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담사가 등록되지 않은 상담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가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을 달고 들어오는 것들은 연락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정부면 정부로 들어가요. 정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는 거고, 은행이면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상담사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전문을 대출 상담사를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모르는 걸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직접 컨택해서 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대부업체 또 그래요.